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출판된 샬렛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이번 제인 에어는 일러스트 에디션이라서 따뜻하고 친근한 그림 동화책을 보는 느낌이라서 쉽게 제인 에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그림이 많이 담겨져 있어 보는 재미와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고 버텨내는 제인 에어는 작가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작가 샬렛 브론테는 영국 소설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6남매나 있었지만 어린아이 혹은 젊은 나이에 대부분 생을 마감했습니다. 형제 중 가장 오래 살았다는 작가 샬렛 브론테 자신도 결혼 후 임신한 상태에서 폐렴으로 인해 38살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숙사의 질 낮은 식사와 대우로 두 언니가 폐병으로 10살쯤 죽게 됐고 이 사건은 제인 에어 소설 속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소설 주인공 제인 에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줄 알고 당당한 삶, 올바른 삶을 원했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기도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흘러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참을 줄 알고 깊이 생각하는 멋진 여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어두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줄도 알며 자신의 주인은 오직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제인 에어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제인 에어, 샬럿 브론테 1. 붉은 방에 갇힌 소녀. 그날은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가 아니었다. 엘리자와 존, 조지아나는 응접실에서 엄마를 둘러싸고 모여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싸우거나 울지 않는 귀염둥이 아들, 딸들 곁에서 리드 외숙모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자리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못된 말을 퍼부으며 자신의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다. 나는 살그머니 응접실 바로 옆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 책장에서 토마스 비익의 사파가 잔뜩 담긴 책을 골라 잡은 뒤 창가에 놓인 의자 위로 기어 올라가 터키인처럼 다리를 포개고 앉았다. 붉은색 커튼까지 풀어내리니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책을 무릎에 올려놓으며 나는 행복을 느꼈다.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 내 기준은 그런 순간에 느끼는 행복 딱 그 정도다. 책을 펼치고 책 속에 담긴 사파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그림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비록 전부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늘 흥미로웠다. 그 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길 절실히 바랬다. 그러나 회방꾼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숨었을까? 존의 목소리였다. 나는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내 스스로 커튼 뒤에서 나왔다. 존에게 발견되면 질질 끌려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두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들볶았다. 그러다 보니 내 모든 신경은 존을 두려워했고 존이 다가오면 뼈에 붙은 모든 살갗이
움츠러들었다. 나를 발견한 존은 내 손에 들린 책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게 쏘아붙였다.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빌부터 사는 비렁뱅이 주제에? 이 집의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참 동안 모욕을 퍼붓던 존은 분을 참지 못하고 급기야 나에게 책을 던졌다. 나는 존이 던진 책에 맞아 쓰러졌다.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소리쳤다. 넌 못된 심술쟁이야. 그러자 존이 나를 향해 돌진했다. 머리칼과 어깨가 뒤로 획 적쳐졌고 존은 발악하듯 나를 때렸다. 그 모습은 마치 정신 나간 폭군처럼 보였다. 그때 피 한 줄기가 머리에서 흘러내리며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 순간 갑자기 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미친 듯이 반항했다. 내가 팔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모르겠다. 이 쥐새끼 같은 년! 존은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가까이에 있던 존의 지원군 엘리자와 조지아나는 즉시 리드 외숙모를 데리고 응접실로 달려갔다. 세상의 죄인 존 도련님에게 이게 무슨 난폭한 짓이니? 하녀들이 나타나 나를 나무랐다. 그 사이 리드 외숙모가 나타나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애를 붉은 방에 가둬. 그들은 나를 붉은 방에 데려가 넣고 문을 잠가버렸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붉은 방은 온기가 남아있지 않아 썰렁했다. 닫힌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도무지 열리지 않았다.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감옥에 던져진 것 같았다. 존의 폭력적인 괴롭힘, 엘리자와 조지아나의 오만한 무관심, 리드 외숙모의 증오, 하녀들의 차별. 이 모든 것들이 휘젓는 흙탕물에 떠오르는 검은 침전물처럼 내 어지러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어째서 늘 괴로움을 당하고 야단맞고 겁에 질려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할까? 나는 어째서 늘 미움만 받는 것일까? 어째서 남들 마음에 들려고 노력해도 매번 허사가 되는 것일까? 굴욕감과 참담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희미하게 방을 비추던 빛마저 점점 사라졌다. 붉은 방은 리드 외삼촌이 임종을 맞았던 방이다. 외삼촌의 모습이 기억나진 않지만 엄마의 오빠이자 나의 외삼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외삼촌은 부모 잃은 나를 이 집에 데려왔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리드 외숙모에게 나를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는 맹세를 받아내셨다. 리드 외숙모는 외삼촌의 유언을 지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친자식도 아니고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사실상 친입자나 다름없는 아이를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았던 맹세 때문에 떠맡은 사랑하지도 않는 데다 자신의 진짜 가족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외부인일 뿐이다. 나를 날마다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은 리드 외숙모에게도 적지 않은 괴로움일 테다. 갑자기 벽 위로 한 줄기 빛이 빠르게 드리웠다. 공포로 신경이 예민해진 내게 그 빛은 마치 저승에서 온 망령의 사자 같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있는 힘껏 흔들며 소리쳤다.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외숙모 용서해주세요. 제발 자비를 보여주세요. 여기엔 도저히 못 있겠어요. 차라리 다른 벌을 주세요. 계속 이 방에 있다간 죽고 말 거예요. 내 광기 어린 흥분과 고함 섞인 울음소리를 듣고 붉은 방에 온 외숙모는 진저리를 치며 나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놓고 문을 잠가버렸다. 또다시 홀로 남겨진 나는 일종의 발작을
겪었던 것 같다. 그 다음 순간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리드 외숙모, 당신 때문에 나는 끔찍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어. 하지만 난 당신을 용서해야 해. 당신 자신도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 채 저지른 잘못이니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면서도 당신은 그저 내 나쁜 성격을 고친다고만 생각하겠지. 짜디짠 눈물 한 방울을 닦으면 또 다른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저 하녀 배씨만이 유일하게 내게 다가와 울지 말라며 나를 달랬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향해 그만 타오르라고 말하는 격이었지만 배씨가 이 병적인 고통을 이해할 리 없었다. 그 뒤 엘리자와 조지아나는 나와 말을 섞지 않으려 했다. 분명 리드 외숙모가 시킨 일이었다. 존, 그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 애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니. 생각하는 시간조차 낭비인 애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난간 밖으로 몸을 기울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고함을 질렀다. 그 애들이야말로 나와 어울릴 자격이 없어요. 리드 외숙모는 전에 없던 대담한 말대답에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내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외삼촌은 천국에서 외숙모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은 외숙모가 나를 하루 종일 가둬두는 것도 속으로는 내가 죽기만 바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나의 외침을 듣는 리드 외숙모의 두 눈에 얼핏 두려움이 스쳤다. 리드 외숙모는 내 양쪽 따귀를 올려붙이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 가버렸다. 1월 15일 오전 9시경이었다. 나뭇잎처럼 창문을 뒤덮고 있던 은백색 성에를 한참이나 녹여냈을 무렵 마차 한 대가 정문을 넘어 저택 안뜰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게이츠헤드 저택을 오가는 마차들은 많았지만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손님이 오는 법은 없었다. 오늘도 가까워지는 마차를 나와는 상관없다는 눈으로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뒤 배씨가 계단을 뛰어오르며 내가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황급히 내 매무새를 단장해줬다. 응접실에서 나를 찾으니 곧장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나를 만나려는 사람이 누구일까? 겁이 나고 무서워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응접실에는 리드 외숙모와 웬 무뚝뚝한 인상의 남자가 있었다. 내가 공손히 인사를 하자 리드 외숙모는 나를 무뚝뚝한 인상의 남자에게 소개했다. 이 아이가 바로 입학을 신청한 애랍니다. 검은 기둥같이 꼿꼿이 서 있던 그 손님은 나를 탐색하듯이 찬찬히 뜯어보며 물었다. 고마야, 이름이 뭐니? 제인 에어예요. 제인 에어. 넌 착한 아이니? 브로클허스트 씨 3주 전에 편지에도 알렸지만 이 아이는 제가 바라는 성격이나 인품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해요. 로우드 기숙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모든 선생님들이 눈을 떼지 않고 엄하게 감독하셔야 할 겁니다. 이 아이의 가장 큰 결점은 툭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인간이 되도록 교육해 주세요. 방학에도 집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아무렇지 않게 비난하는 리드 외숙모가 정말 싫었다. 리드 외숙모는 나를 몰아넣으려 하는 낯선 환경에서조차 희망을 꺾어버리려 했다. 리드 외숙모가 내 미래에 혐오와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공부방으로 돌아가거라. 리드 외숙모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일어나 문과를 향해 가다 되돌아 리드 외숙모에게 다가갔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반드시 얘기해야만 했다. 그토록 심하게 짓밟혔으니 반격해야만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떨려왔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아이라면 외숙모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외숙모를 싫어한다고. 외숙모가 존 리드 다음으로 싫어요. 외숙모는 제게 애정이 없어서 사랑이나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외숙모가 저를 붉은 방에 난폭하게 가눴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그 벌을 받은 이유는 외숙모의 못된 아들이 나를 때려눕혔기 때문이었죠. 누군가 내게 그 이야기를 묻는다면 저는 사실대로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외숙모가 착한 사람인 줄 알겠지만 실제로는 모질고 매정한 인간이라고요. 외숙모야말로 거짓말쟁이에요. 정말 당장이라도 보내버려야겠군. 리드 외숙모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더니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 나는 승리자가 돼 혼자 남았다. 그것은 내가 겪은 가장 치열한 전투였고 최초의 승리였다.